감사합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 하나 볼게요. 뭐예요? 로또. 이 1등짜리 로또가 내 거라면 얼마짜리였으면 좋겠습니까? 짝꿍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빨리. 얼마면 되시겠어요? 물어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울릉도에 그 강의를 가서 울릉도 해군 병사가 14만 3천 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14만 3천 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왕복 그 백값이 한 8만 원쯤 돼요. 70% 할인 받아서.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거기 있죠.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갔다 올 수 있는 차비, 즉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잡으러 갈 수 있었던 차비였던 거예요. 절실했던 거예요. 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다는 거 절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액은 뭘까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금액의 기준이 뭘까요? 뭐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워낙 많이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강의하다 보면 누가 봐도 이 한 400명 쫙 앉아있는데 가운데 요 분이 대표님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을 중심으로 주변에 아무도 안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표님이에요. 물어봐요. 얼마면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400억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음에 매출 목표 맞습니까?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매출 목표가 없는데 몇십억을 얘기해요. 그럼 그건 뭘까요?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돈 정도 있으면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돈의 금액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적을수록 행복할까요? 많을수록 행복하겠다 손? 적을수록 행복하겠다 손? 잘 모르겠죠? 모른다는 거예요.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답을 알려드릴게요. 심리학은 되게 재미있게도 그런 정답들까지는 아니어도 방향성은 알려줍니다. 행복에 대한 거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행복이란 두 가지로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쾌락주의적인 행복.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실현적인 행복이에요. 자기실현적인 행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을 때 그때는 무지 행복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뤄놓은 게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존경합니다.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칭찬만으로 만들어지는 방법. 아이고 잘했네 이러면 자존감 막 올라가요. 근데 자기의 실력이 없는 자존감은요.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툭 건드리면 막 화를 내요. 근데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걸 스스로 만들어 나간 경험이 있으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거는요. 자존감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돈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생각의 천박함은 그 화려함 속에서도 끊임없는 빈곤함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자꾸 돈, 그리고 부, 그리고 명품백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심리학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쾌락주의적인 행복과 자기실현적인 행복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레벨업이 되는 게임이 재밌지 레벨업 안 되는 게임이 재밌어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지 이미 있는 거 갖고 자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부럽고 뭐가 그렇게 잘났고 하겠습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결혼을 하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더 외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썼습니다. 혼자일 때 외로운 사람은 함께일 때도 외롭다. 혼자일 때 행복한 사람은 함께일 때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제가 왜 이 글을 썼냐면요. 우울증을 겪으면요. 가슴이 펑 뚫릴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그리고 꼭 누구라도 내 옆에 있으면 이 가슴 뚫린 것 같은 게 보상이 되고 채워질 것 같은 기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영화 보고 그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남편을 데려가고 아이를 데려가고 누구랑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색할 것 같아서 안 하지만 중요한 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혼자 한번 해봤어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한 번씩 혼자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사회성을 위해서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게끔 설계되고 진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요. 소외된 느낌 같은 경우는 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외로워요. 그렇지만 외롭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통해서 나하고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우울증을 딱 겪었을 때 누굴 만났냐면 내가 나를 만났어요. 드디어 나를 만났어요. 35년 동안 40년 가까이 시간 되는 동안 내가 방치했었던 나를 그 외로움과 공허함에서 만나기 시작하면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하고 친해지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돼요. 다 쓰셨어요? 요 정도만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을 찾을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를 우리는 심리학에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알려면 나를 뭉뚱그려서 알기가 어렵겠죠. 그럼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생각을 알아야 돼요. 명상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명상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신체와 자기의 관계를 관찰하는 게 명상이에요. 근데 명상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그거 하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딱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휴대폰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휴대폰 갖고 가잖아요? 소용없습니다. 딱 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증상? 첫 번째 딱 앉아있으면 그 사이에 있었던 온갖 것들이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면서 막 헤어리쳐요. 그렇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있다 보면 좀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요. 두 번째 단계는요. 거기에서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과 노력한다고 해봤자 바뀌지 않는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3차전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3차전까지 가야 돼요. 3차전 딱 가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나를 만나요. 제가 시간을 딱 보니까 끝날 시간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